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음,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가슴에 맺힌 말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그 우리나라 언론 지형의 조그만 한 모퉁이에서라도 제가 내야 될 목소리는 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어, 기억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가 확정이 되고 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6시 21분부터 아침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득표율을 보니까 득표율 이재명 49.42, 49.42, 김문수가 41.15, 그리고 이준석이 8.34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득표율 최종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얼른 김문수와 이준석 표를 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득표율 더하기 이준석 득표율 했더니 49.49였습니다. 49.49. 김문수와 이준석 득표율을 합하면 0.05%포인트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으면 이재명을 이겼다. 물론 산술적으로 덧셈을 해서 고스란히 이준석 표가 김문수한테 아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해서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더라면 산술적인 덧셈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나간 이야기 쓸데없이 반복해봐야 뭐 하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귀에 울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분명히 해둘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우리나라 국민이 49.42, 절반에 육박하는 국민이지만 출구조사하고는 달리 출구조사는 51.3%였는데 그보다는 2%포인트 모자란 49.42, 과반이 아닙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절반에 가깝게 다가선 그런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대동장치가 없는 거대 정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을 선택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선택했거나 또는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국가 운영의 전권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입법부도 이재명 손에 있고 사법부도 이재명 뜻대로 물갈이가 가능해진 그런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독재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299석 의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 확보가 됐고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석을 다 합하면 189석입니다. 189석에 11석만 더 모으면 단독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에 근접을 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지금부터 3년 뒤인 2028년까지 그 구도가 계속됩니다. 2028년 봄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부에도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대폭 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여대 야소 상태의 국정운영기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중 가장 강력한 그런 구도를 갖게 됐고 물론 의석수를 따지면 200석에 육박하는 200석에서 불과 11석 모자라는 그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대파라고 불릴 만한 세력 그리고 야당의 견제수단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독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독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부도 여대야소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때 의석수는 과반이 약간 넘는 153석에서 163석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 소속 정당, 여당 내에도 여러 계파가 존재를 하면서 당정이 일극체제에 목소리를 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안명계, 우명계 이런 세력은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당권을 행사하면서 친명계 위주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이재명 표 법안 단독 처리를 예고를 하고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음,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수반이고 입법부 지금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견제 세력 아무도 없고 조국 혁신당을 합하면은 189석. 원하는 법안은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에 세워서 한 달 이내에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아마 그 사법부를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을 즉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중도 보수가 넷, 진보가 셋,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제는 진보의 절대적인 우위, 진보 재판관을 7명, 보수 재판관을 2명, 그래 7대2로 단 한 번에 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도 바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국회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 차근차근 보면서 전개될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